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니노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별 특성 중에 니노고금은 후공정 테스트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테스트 전문 업체 위탁하는 회사들에게 검사 소재를 파는 회사입니다. 리노고금은 2021년 10월 10일 기준으로 1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52주 최고가는 21만 6,700원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0.88%입니다. 니노고금은 코스닥이 반도체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4.66%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노고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진단기 등 적용되는 의료기기 부품도 제조 및 판매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은 오래된 회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검사용 프로브, 반도체 검사용 소켓, 초음파 진단기 등에 적용되는 부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소재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공업 증권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쪽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다른 것보다 이제 자체 개발을 하는 회사라 그런지 특허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원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기술 및 적용 제품을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니노핀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니노고금에서 자체 개발을 하여서 다분정 소량의 비메모리 반도체 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IC 테스트 소켓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노핀의 특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 같은 경우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5대 대표 기업으로 니노공업도 포함이 되고 있고 앞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ISC도 함께 있습니다. 니노공업 주요 제품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직 테스트 소켓, 카메라 모드 소켓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림으로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니노공업의 매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구분은 핀, 소켓 이렇게 있고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총 소개를 먼저 볼 건데 합계를 보시게 되면은 91.7% 핀과 소켓이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기 부분은 8.3%입니다. 니노공업에서 하고는 있으나 이제 매출액 자체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두 개가 주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율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노공업 반기보고서 매출 실적 3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합계를 먼저 볼 건데 일단은 수출, 내수 비율 중에 수출 비율이 높은 회사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합계는 19년도랑 20년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도가 조금 더 높죠.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21년도 반기이긴 하나 비율상으로 봤을 때도 21년도는 급격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니노핀유보다 이제 IC 테스트 소켓유가 매출액이 상당히 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니노핀도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주요 매출액 두 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올해 21년도는 매출액 자체는 좀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을 먼저 볼 건데 21년도까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년도와 21년도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1년도의 매출액은 상당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와 20년도는 비슷하나
21년도는 당기순이익도 많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부채에 비해 자본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그러니까 부채는 거의 없고 자본이 많은 회사로 보여지네요. 현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반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산과 부채를 보도록 할 건데, 부채보다 자산이 상당히 많은 회사로 보여지네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가 이제 19년도와 20년도에 비해 21년도가 2배가량 늘긴 하였으나 자산 자체가 높은 회사라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당자자산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고 재고자산이 중요하긴 한데, 재고자산이 3년째 한 1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적정 재고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특허건이 많아서 유형자산이 많을 줄 알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유형자산이 대부분인 회사고요. 부채는 비유동 부채는 거의 없고 유동 부채만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도 보시게 되면은 한 70억 정도로 시작을 한 회사인 것 같은데, 이익잉여금은 350억,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자본 총계도 한 3,680억 정도 되는 회사인 것 같으니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드는 매출액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19년도와 거의 비슷하죠. 매출액 자체는 19년도보다 낮으나 영업이익 자체는 높은 걸, 아니 비슷한 걸로 보여지고요. 당기순이익 자체는 세 개 다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가 상당히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약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준이고 5년치입니다. 우선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같은 경우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제 PER이랑 PBR을 보도록 할 건데, PER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편으로 속하는 것 같고요. 허나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PBR인데 PBR 수치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ROE 같은 경우도 결과값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EV, EBITDA 같은 경우도 수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해당 회사가 우상향은 하고 있으나 PBR 값이 높은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을 정리 드리는 거니까 정리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부 영상은 반응이 좋으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을 요청 댓글 남겨주시면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플러스였습니다.